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칼럼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제 매니저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오늘은 불가피하게 제가 셀카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비욘디에도 라이브 편성을 하다 보면 원래 오기로 하셨던 의사 선생님들이 갑자기 못 온다는 통보가 옵니다. 대부분 코로나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16만 명씩 확진이 되고 재택 진료 중인 분도 7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코로나가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특히 이 확진받고 댁에서 가려 중인 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증세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촉구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걸리면, 감염되면 불편합니다. 열이 나고 어디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런데 이런 증세가 단지 숙주인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만일까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감염내과 최강원 교수님, 이분은 정말 감염내과학의 태두이고 오래전 은퇴하셨습니다만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뭔가 걸렸을 때 사람이 느끼는 불편한 증세를 인위적으로 무조건 강하게 억누르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증세라고 하는 게 어쩌면 숙주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 방어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막 증식을 하잖아요. 이걸 그러면 격퇴시켜야 하는데, 내보내야 하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방어 현상 중 하나가 기침이라는 얘기죠. 기침을 콜록대면서 수억 개, 수십억 개의 바이러스 입자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콧물도 마찬가지고요. 가래도 마찬가지고요. 열이 난다고 하는 것도 대사 효율을 높여서 영양물질이나 백혈구를 비롯한 시스템이 바이러스가 있는 전쟁터로 총동원돼서 빨리 격퇴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동원되는 과정이다. 사람이 아프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파야만 과로하지 않고 좀 쉬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 질환으로 어디가 아플 때, 증세가 나타날 때 이것을 각종 대증요법, 열 내리는 약, 안 아픈 약, 콧물 멈추는 약, 가래 멈추는 약, 이런 걸로 꾹꾹꾹꾹 누르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2, 3일 만에 나을 걸 4, 5일로 질질 끌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잖아요. 위중증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일단 안심하시고,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면 우리 면역이 또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좀 느긋하게 댁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너무 성급하게 지레 겁먹고 이런저런 약을 막 먹어서 약간의 불편한 증세도 감소하지 않으려 하면 안 된다. 그 증세를 조금 며칠 참아야 된다.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 내가 코로나를 빨리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제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데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겠지만, 아주 심할 때는 진통제를 써야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픈 과정을 좀 인내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비단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독감이나 감기나 다른 바이러스 질환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약을 쓰는 것보다는 예컨대 내 몸 자체의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물을 자주 마신다라든지 수분 공급 잘 쉬고, 또 몸에 좋은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나 단백질 같은 양질의 음식물을 애써서 많이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D처럼 검증된 면역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을 좀 충분히 섭취한다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그런데 제 마음이 좀 개운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바다 건너 외신,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뭐 나치를 축출한다. 대명천지에 무슨 나치입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권을 가진 한 나라를 마구 침공해서 살상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인류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저는 아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이 우크라이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도 외신 보니까 뭐 중남미의 한 나라에서 뭐 마약 카르텔끼리 뭐 큰 싸움이 났다면서요. 시가지에 뭐 잔인하게 훼손된 시신이 나르코라고 하잖아요. 막 흩어져 있는데 뭐 군인이나 경찰이 와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부패해 있고 결탁돼 있고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선량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동의 어떤 나라는 뭐 종교적인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의 참정권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그리고 뭐 사형 집행한 건 좋은데 그걸 또 잔인하게 아직도 참수형으로 하더라고요. 사람 모르 잘하더라고요. 아휴. 그런가 하면 지금 러시아처럼 무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하고 특별한 명분 없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또 강대국은 일당 독재를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선거를 하긴 합니까? 그 와중에 또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에 접속하는 걸 다 차단하잖아요. 대명천지에 그런 나라가 아직도 있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류의 보편 가치인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 같이 심각하게 인식해야겠다. 코로나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죠. 지난 2년 반 동안 인류를 괴롭히고 자유를 억압했죠. 지금까지 뭐 4억 4천만 명이 걸리고 600만 명이 죽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 코로나도 보면은 숙주의 자유를 박탈케 한, 그러니까 죽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델타 같은 녀석은 잔인하지만 빨리 도태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좀 더 온순한 형태의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코로나가 이제 대전기를 마련했잖아요. 결국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포괄적인 전제적인 이런 이념, 이런 것들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구촌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 그리고 보편적인 인권, 이것은 뭐 문화적인 다양성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 이거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했듯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분연히 싸워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제가 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화가 나서요. 네,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일주일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